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정영윤입니다. 이 퇴비는 땅심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토양을 하시는 어떤 분들이 얘기가 뭐 센터에서 분석하면은 뭐가 부족하다 그런데 얘기들을 흔히들 퇴비를 비료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 퇴비는 많이 넣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비를 잘못 넣으면은 뭐 이시가 올라가고 뭐 퇴비가 안 좋다 그러긴 하는데, 물론 부숙이 안 된 생퇴비를 넣으면은 생퇴비는 퇴비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숙이 안 된 유기물, 생유기물이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퇴비는 잘 만들어진 완숙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300평당 4톤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사를 정말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완숙된 퇴비를 잘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완숙된 퇴비를 잘 쓰게 되면은 이 퇴비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미생물 덩어리가 그런 유기물을 분해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숙된 퇴비가 충분히 들어가면은 비료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 많이 넣으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작물의 병해충 발생도 억제하고, 그렇죠. 또 부식질 형성해서 양분 보유력도 높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 이 퇴비를 이제 완숙된 퇴비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 퇴비도 가장 좋은 퇴비가 리그린 함량이 좋은 소위 톱밥 퇴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톱밥 퇴비를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뭐 직접 만들어 쓰는 분도 있고, 직접 만들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이 기계식 퇴비 제조를 해서 파는 농협 퇴비도 있고, 또 뭐 퇴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이 퇴비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식 퇴비 제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대개 이런 식으로 기계식 퇴비 제조는 한 개분도 넣고 토밥도 넣고 해서 대개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해균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뒤에 반드시 3개월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정도 숙성기간을 거치지 않고 막 이 소요가 많은 시기에는 퇴비 회사들이 또는 만들어서 냄새가 풀 나는 퇴비를 그냥 쓰라고 줍니다. 그런데 그걸 쓰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스향기가 나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냄새가 안 나는 퇴비를 받아다가 논이나 밭에 뿌리고 로타리를 치고 최소한 2-3주 동안 부대를 하고 난 뒤에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완숙된 퇴비에는 옆에 있는 것처럼 방생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생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방생균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그런 장사들이 있나 봐요. 방생균을 만드는 배지를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답니다. 농민들이 얘기가. 근데 이 방생균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그 배지에 한다고 해서 방생균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배지에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액비 만들듯이 만들면은 거기 들어있는 영양분은 세균, 잘 자라는 세균이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방생균을 키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방생균은 생태학 특성상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느리게 자라고 영양분이 별로 많지 않을 때 천천히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를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거나 또는 생유기물을 넣거나 하면은
그게 분해가 되면 처음에 우리가 소위 기회성 미생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숲에서 뭘 가져왔는데 뜯어와서 뭐 뿌려주니까 하얀 미생물이 많이 생겼다. 하얀 것들이 이런 미생물이 좋다고 선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허옇게 생긴 미생물은 기회성 미생물이라 그래가지고 유기물이 없어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거는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다 먹고 나면 남은 거 한참 뒤에 먹고 남은 그때 천천히 오는 게 바로 방성균입니다. 그래서 그 방성균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유기물 넣는다고 금방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성균이 많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사 잘 짓는 농가하고 대비 수거를 많이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주에 사과 유기농만 30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 미생물을 갖고 와서 여기는 사과 농원이 유기물이 7, 8% 됩니다. 푹신푹신해요. 가보면은 거기 토양을 떠서 해보니까 방성균 수가 1g당 1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다른 농가 농사를 잘 짓는 농가인데 여기도 농화도가 아주 잘 되는데 여기도 방성균이 유기물 함량이 높고 방성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사 잘 안 되는 데 있습니다. 병이 심하고 뭐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상추 농가 선충 피해가 심각한데 또는 뭐 고추 바이러스가 많이 오는데 단전병 바이러스가 심한 이런 데는 가보면은 토양 유기물 함량도 아주 낮고 미생물 수도 방성균 수도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이 방성균은 집어넣는다고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토양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들어가서 식물하고 작용을 해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분해가 다 되고 남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토양 생태가 잘 안정화되어 있을 때만 이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이 방성균이 많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뭐 방성균 잘 만드는 뭐 배지에다가 만들어서 들어보면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홍보하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퇴비 얘기인데요. 퇴비도 뭐 종류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그 많은 퇴비사들 중에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보면은 좋은 퇴비, 안 좋은 퇴비들이 있습니다. 불량 퇴비. 근데 불량 퇴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부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성균 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불량 퇴비, 냄새나는 퇴비, 뭐 이런 것들은 가져다가 쌓아두고 숙성을 시켜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 가보면은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퇴비를 1년 전에 샀는데 이거를 쌓아둔데 지금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산 퇴비가 산소도 공기도 안 통하고 말라있는 상태 같으면 1년이 지나도 그 퇴비를 숙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못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퇴비는 있으면 포대를 뜯어가지고 농장 옆에다가 두고 쌓아두고 한두 번씩 뒤집어주고 물도 한 40% 정도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쌓아두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져서 딱 보면은 물이 조금 약간 나올 정도, 정도 되면 수분이 한 50%, 40, 50%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쌓아두고 한두 번 뒤집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숙성시키고 난 뒤에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도 이 퇴비 때문에 가스장애를 받고 피해를 많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퇴비 부숙도를 측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퇴비 부숙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퇴비 부숙도 측정 제일 알기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갖고 와서 냄새가 많이 안 나게 향긋한 냄새 나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부숙이 충분히 된 겁니다.
그래서 퇴비를 구해서 하실 때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걸 쓰시면 좋은데 시간이 급해서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급해도 냄새나는 퇴비를 뿌리고 난 뒤에 로타리 치고 최소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하셔야 이런 가스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내가 유기물 얘기를 했는데요. 땅심을 올리는 데는 이제 이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아무리 잘 먹고 튼튼하게 해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병이 오죠. 감기에 걸립니다. 병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약 먹어야 되죠. 그것처럼 땅심을 올려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더라도 예를 들어서 곰팡이나 벌레가 스트레스 온도가 높거나 또는 온도가 비가 며칠 계속 온다거나 해서 병원균 밀도가 많아지면은 식물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천적미생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적미생물을 뿌려줍니다. 결국은 병균하고 싸움은 밀도 싸움입니다. 우리가 농약을 뿌려서 병균 밀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천적미생물도 병균 밀도를 충분히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미생물 그 효과 별로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제대로 된 미생물을 제대로 쓰면은 농약보다도 효과가 더 잘 보는 농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내가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동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자, 고추, 그 다음에 사과, 벼, 도마도 여기 이런 분들은 다 유기농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수확량 엄청 많습니다. 잘못 알려진 게 유기농 하면은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고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땅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심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천천히 같이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천적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식물병을 방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